안녕하세요. 테슬라 장기 투자자 태맨입니다. 매일매일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업데이트해드리며 시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튀큐맨 채널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채널, 예를 들면 카카오톡, 리딩방 같은 부분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왜 자꾸 뻐꾸기처럼 현금 비중 없으면 부분 매도하라고 자꾸 그러냐고요? 그래서 뻐꾸기로 삼행시 준비했습니다. 뻐끔뻐끔 잘 오르는구만 우리의 테슬라. 꾸역꾸역 잘 올리는 모습이 아주 좋구만 길다 일론 머스크 또 주식 파는 거 아니지? 재미없었다고요? 다음엔 더 잘 준비해볼게요. 미국 증시 빠르게 살펴보죠. 금일 2월 8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61%, S&P 500이 1.11%, 그리고 나스닥이 1.68%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전일 열린 경제클럽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는 발언에 주목하여 일제히 상승했죠. 하지만 다음날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하루 늦게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그 충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일 발언을 뒤늦게 소화한 것이 아니냐?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다는 발언이 투자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전에서 많이 목격해왔던 부분으로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없었지만 투자자들은 CP 지수와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지켜보기 위해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는 신규 고용이 51.7만 명으로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고 실업률은 추가로 하락하며 3.4%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간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는 이처럼 강력한 고용지표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상기후로 인해 기온이 평년 대비 높았던 점,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대규모 파업이 끝났던 점, 계절적 조정이 특히 강력하게 나타났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월 고용이 강력했다는 것은 향후 수개월간 고용이 저조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2월에 나올 고용지표에서 1월 고용 데이터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을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추이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전날의 파월 발언 이후에 연준의 많은 의원들의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앞으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의 정책을 조정하기에 적절한 규모라고 언급했고 12월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가 올해 해야 할 일에 대한 매우 합리적인 견해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연준 내 다수 위원은 올해 기준금리가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금융 환경이 훨씬 완화되거나 성장을 훨씬 더 지지하게 된다면 이는 경제의 미래 경로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완화된 환경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얼러 연준 이사도 이날 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매우 크며 따라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 더 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1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강한 고용 증가세에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인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죠.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실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297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69%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인공지능 챗봇바드가 앞서 공개된 광고에서 틀린 답변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7% 이상 등락했습니다. 챗봇에 대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같은 소식은 구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높였습니다. 전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개발한 AI 챗봇을 탑재한 새로운 버전의 검색 엔진 빙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죠. MS의 주가는 이날 0.3%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 살펴보시죠. 최근에 주식이 갑작스럽게 많이 급등했다는 뉴스네요. 테슬라 주가가 드디어 3개월 만에 $200를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63% 급등했다고 하네요. 떨어진 거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급등이 아니라 만회인데 말이죠. 테슬라 주가는 2.28% 오른 $200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종가가 $200를 넘은 것은 22년 11월 4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짝짝짝. 최근 저가 반발 매수세와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 수요가 오르면서 1월 25일 발표한 작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최근 주가가 날개를 달고 치솟고 있습니다. 일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7거래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변화량입니다. 5주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만 약 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변화량 살펴보겠습니다. 2개월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만
약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감해서 2개월 연속 양봉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테슬라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어 놓은 200달러 선에 정확히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저항선은 210달러 부근인데요. 210달러 부근부터 230달러까지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쉬어가기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테슬라가 210달러 선에 안착해주느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 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단기 조정에 들어갈 것이냐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현재 테슬라는 과매도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20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하지 않고 관망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테슬라 투자자의 날 인베스터 데이죠? 이때 발표되는 새로운 사업 내용에 따라 테슬라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지 아니면 실망 매물이 나올지 결정이 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시죠. 현재 74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서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높습니다. 빅스 지수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이네요. 여기서 올라가 준다면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것이고요. 20 아래로 내려와 준다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보이겠습니다. 여튼 빅스 지수도 작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고점 부근에 속하는 부근에 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커뮤니티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QQQ를 제가 가진 현금에서 약 20% 정도를 매수하였는데요. 이유는 상승 그리고 하락할지 모르는 이러한 애매한 시장 가운데에서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현금 비율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테슬라 가치 개별 주식으로 추가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시장이 매크로 환경에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이 오히려 변동성이 더 클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장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런 시장을 매일매일 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하락이 크게 나와도 상승이 크게 나와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잘 다스려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테슬라가 200달러를 넘는 것을 보고 197달러 이때 풀매수할 거라는 후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이 상승세를 힘입어 250달러를 갈지 아니면 다시 150달러로 추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차트 분석 할아버지가 얻어 못 맞추세요. 왜냐고요? 어차피 기술 접근석도 확률을 기반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 접근석, 가치 분석을 봐도 지금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100% 하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장이라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 1-2년만 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죠.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지금과 같은 시장을 앞으로도 수없이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편안한 상태를 맞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편안한 현금 비율, 주식 비율을 찾지 못한다면 급등했을 때는 포모에 휩싸여 괴로울 것이고요. 급락했을 때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주식 하시는데 편안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편안한 현금 비율과 주식 비율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 급락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시간으로 승부를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수량으로만 대응한다면 최소 3년 뒤에는 웃고 계실 것이 분명하다고 99%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